미니 총선으로 불리는 7월 재보선 공천을 놓고 여야 모두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어느 때보다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정군기 홍익대 교수 그리고 정치평론가 이종훈 박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이번 7월 재보선 결과에 따라서 이제 하반기 전국의 흐름이 결정이 될 텐데 여야 모두 참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여권 같은 경우에는 인물난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여권에 불리한 지역이 많아서인가요? 어떤가요? 예, 불리한 지역이 많을 수도 있고 예. 지금 정치적 상황이 정부 여당에 불리하죠. 아무래도 세월호 참사의 여파가 있고 또 인사 쇄신에 대한 실패 예. 이런 등등으로 해서 정부 여당에 대한 여러 가지 여론이 안 좋다는 거를 감안하는 거죠. 예. 그래서 명망가를 차출을 해가지고 이 15군데 역대 최대 규모 아닙니까? 이겨야 되는데 명망가들은 몸을 사리고 있고 예. 또 지역에서 수많은 정치 입문생들은 뛰어보려고 하는데 예. 기회를 안 주고 이러다 보니까 새누리당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요즘 공천 사실 굉장히 어지럽죠. 예. 국민들이 보기에도 어지럽고 그 지역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우리를 고려는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지금 현란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점을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물론 이제 선거에서 이기는 것가 중요하죠. 그렇더라도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어떻게 보면 상거래할 때도 상도의라는 게 있는데 정치적으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도의는 도의랄까 이런 것은 좀 예. 지켜주는 게 좋겠다 이런 점을 좀 지적을 해드리고 싶고 역시 수도권이나 충청권에서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 좀 이기기가 쉽지 않다라고 좀 보기 때문에 예. 많이들 지금 몸을 사리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예. 네. 일단 여권에서 불리한 지역이 많기 때문에 좀 몸을 사린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런 가운데 오늘 임태희 전 대통령 실장이 수원 정지역에 후보 출마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당초에 평택 사수 입장이었는데 이렇게 수원 정지역으로 입장을 선회한 이유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몸을 사리지 않은 거죠. 당을 위해서 몸을 사리지 않은 건데 예. 오늘 출마 선언에서 당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이런 표현에 대해서 제가 올 때 이제 기사 검색을 좀 해보니까 많은 유권자들이 지역을 위해서 먼저 인사가 나왔어야 되는데 당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이런 데에서도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이 재보선 15개 선거구가 우리 이 박사 말씀하신 대로 이상하게 이게 큰 승패가 걸리다 보니까 예. 지역 유권자들은 도외시되고 전략 공천이 횡행하고 굉장히 어지러운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임태희 실장의 이번 수원 출마도 상당히 유권자들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어떤 그런 기준과 원칙 이게 있는 거죠. 말하자면 처음에 평택에 신청을 했을 때는 전 비서실장이 이제 정치를 재개하나 보다 해서 평택에 공군장교로 근무도 했고 예.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6명의 예비 후보 가운데 혼자만 배제가 됐어요. 그때 김태형 의원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지역에 연구가 없다 이런 얘기를 들고 그 다음에 예.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압도적으로 우세하지도 않다 이래가지고 혼자만 탈락을 시켰거든요. 예. 그래서 정치 보복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본인은 무소속 출마도 검토를 할 수 있는 이런 의중도 내비치고 했는데 예. 결국은 여론이 또 심상치 않으니까 그럼 수원에 가서 한번 해봐라 이런 권유가 있으니까 또 당의 권유도 있고 이번에 또 정치를 재개하지 못하면 또 정치 생명이 또 불확실하니까 예. 받아들인 거죠. 근데 명분이 참 옹색합니다. 당의 새누리당의 기준과 원칙도 불분명하고 본인이 뛰어드는 모습도 참 여러 가지 좋지는 않은데 예. 어쨌든 손학규 전 지사가 들어간다면 큰 빅매치는 될 것 같아요. 예. 손학규 전 지사가 들어가는 게 이제 관건이겠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조금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새정치연합 지도부 쪽에서는 어떻게든 그렇게 하려고 들 것 같아요. 아무래도 경기도 지역에서는 손학규 전 고문 같은 경우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영향력을 최대한 활용을 해보겠다 이런 것 같고요. 임태희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번에 일종의 이제 독배를 마신 거죠. 예. 다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친박계가 줄이는 데서 어찌됐건 정치를 재개하려면 다음번을 위해서 좀 예금을 들어놓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일단 받아들인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예. 이기기가 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본인도 이길 거란 생각은 안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예. 지역이 원래 새정치연합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원래 수원 정지역이 야권 강세 지역이죠. 예. 근데요.
아무리 재보선이 정말 빅보이들, 거성들의 그 화려한 그 복귀전, 재기전의 무대라고 하지만 이번 임태희 실장의 이런 그 공천 과정을 보면 참 새누리당이 앞으로 그 좋지 못한 선례를 하겠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어떤 측면에서 그러니까 그렇죠? 평택이라는 데 본인이 이제 자진해가지고 공천 신청을 했는데 예. 아무런 기준과 원칙 없이 배제를 시켰다가 하룻밤 사이에 또 기준과 원칙을 뭐 발표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러면 수원에 나가는 게 어떠냐. 이걸 고민을 또 그 본인이 한 끝에 받아들인 상황인데 이 지역 유권자들은 지역에 그 일을 할 대표를 뽑는 건데 이렇게 그 당의 유력자들이 이해관계에 따라서 무슨 장기판에 말 놓듯이 이리저리 빼고 하는 모습이 예. 국민들을 우습게 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 새정치민주연합도 지금 뭐 전략공천으로 참 잡음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동작을 공천 후폭풍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여도 야도 그렇고 이기기 위해서 굉장히 애는 나름대로 쓰는 것이긴 한데 예. 그것이 기본적으로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다는 것이고요. 또 새정치연합 같은 경우에는 뭐 개혁공천 얘기하고 새누리당은 얼마 전에 이제 혁신위원회 같은 것도 띄우고 했는데 개혁공천도 아니고 혁신공천도 아니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예.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세월호 참사 이후의 변화고 그 연장선에서 보자면 정치권에서도 새로운 인물들이 좀 대거 나와주기를 바라는 예. 이른바 물갈이 공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물갈이 공천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전혀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개혁공천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동작을 같은 경우에 기동민 전 정무부지사 이제 공천을 줬는데 그분 그 훌륭한 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을 상징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예. 더군다나 그 안철수 공동대표가 계속 이야기해온 새정치하고도 좀 그렇게 맥락이 닿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수도권 내지 충청권에서 여도 야도 압승을 거두기는 좀 어려운 구도로 가는 거 아닌가. 예. 그러니까 국민들 내지 유권자로서는 더 좋은 쪽을 택해야 되는데 어디가 더 나쁜가? 차악을 택해야 되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뭐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이번 동작을 공천 후폭풍 때문에 재보선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이런 그 분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예. 보세요? 지금 참 이 박사가 분석을 잘 예. 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동작을이 문제입니다. 야권이 이번에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었어요. 예. 세월호 참사라든가 인사체제에 의해서 정부 여당이 매우 수세에 몰려가지고 잘만 하면은 과반수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이런 그 환경이었는데 예. 이상하게 동작을을 가지고 뭐 새 지도부입니까? 안철수 대표의 그 금태섭 변호사를 처음에 심으려고 그러다가 반발에 부딪히니까 느닷없이 기동민이라는 예. 새로운 인물을 또 전략 공천을 했는데 이 사람은 여러 계파의 그 어떤 지분을 조금씩 갖고 있는 교주파를 많이 갖고 있는 이런 사람인데 말씀하신 대로 새정치에 적합한 인물인가? 그건 미지수예요. 예. 그렇다면 저는 이렇다면은 경선을 붙여가지고 여기서 선택받은 사람이 그 후보로 나서면 되는데 이렇게 뭐 상징적이지도 않은 인물들을 전략 공천을 해가지고 온 그 당이 지금 깨지고 난리가 나고 예. 우리가 보통 한 그 공천에 불만을 품고요. 어떤 낙천이 예상돼가지고 공천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무력으로 당에 가서 시위하는 모습을 제가 보기 한 7, 8년 전에 보고는 이제 없어진 것 같았었는데 예. 최근에 또 등장했단 말이죠. 예. 이 물론 지역 당협위원장은 뭐 화가 많이 나겠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과연 유권자들이 어떻게 비칠지 저는 야당이 이번에 매우 좋은 상황인데 예. 요 동작을 제대로 깔끔하게 정리하지 못하면은 쉽게 이길 수 있는 선거 망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말씀 정확히 보면 네. 여야 모두 참 이번 재보선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이제 야권에서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손학규 전 지사 그리고 이제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 또 여권에서는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의 출마 여부가 관심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제 빅샷이라고 하는 인물들이 출마에 나설 경우 전체적인 재보선 그 판세는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예, 이게 항상 재보선이 그 지역 유권자들하고 관계없이 항상 그 큰 정치인들이 재기전이 됐는데 예. 보통 그 동안에는 이제 서울의 상징적인 지역구에서는 많이 이제 유권자들이 익스큐즈를 해준 겁니다. 예. 뭐 강남이라든가 중구라든가 종로 같은 데는 누가 나와도 이제 그 판단해서 찍어주는데 이게 점점 확대되다 보니까 과연 지역 유권자들의 정서를 대변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예. 손학규 전 지사만 해도 수원 쪽에서는 별 거부감이 없어요. 워낙 수원 쪽에서 오래 활동을 한 분이고 경기지사를 했기 때문에 괜찮은데 나경원 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전략 공천을 또 권유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예. 부담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김문수 전 지사의 그 판단이 옳았다고 봅니다. 그 큰 정치를 할 사람들은 이런 재보선에 연연하지 말고 그 국회의원을 하기 위해서 막 지역구를 넘나드는 이런 가벼운 행보보다는 크게 가야 되는데 새누리 쪽에서 이제 어렵다 보니까 나경원 의원한테 애써서 친 것 같은데 예. 쉽게 결정하지는 않을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저는 이번 이런 재보선의 그 공천 파동을 겪고 우리가 결국 가야 될 것은 오픈 프라이머리입니다. 100% 오픈 프라이머 해가지고요. 유권자들에 맡기는 거죠. 근데 여의도 사람들 만나보면 아직 뭐 정치 현실을 모른다. 새 피를 수혈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저는 결국은 그 미국식으로 캘리포니아 하원 의원이 뉴욕 가서 선거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원칙적으로 맞는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오픈 프라이머리,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에게 선택권을 주거나 그게 사실은 새정치연합에서 이야기했던 뭐 개혁공천이라든가 그 맥락하고도 좀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물갈이 차원에서 그 완벽하게 기존 정치권하고 좀 거리가 있는 그런 신진 인사들을 대거 발굴해가지고 투입을 하는 게 이제 필요한 거고요. 예. 특히 이번 재보선 같은 경우에 새누리당도 새누리당이지만 새정치연합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기회였다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여권을 이제 과반수를 무너뜨릴 수 있는 기회고 수도권 충청권에서 만약에 싹쓸이를 한다, 압승을 한다 했을 경우에는 2년 뒤에 있을 그 총선과 관련해서도 환경이 굉장히 좋아지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번에 새로운 그 신진 인사들을 대거 영입해서 비록 그 지명도나 인지도가 낮다 하더라도 그렇게 대비를 시키는데 성공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상당한 파괴력 내지는 파급력을 가질 거라고 보거든요. 예. 자, 그런데 그것에 이제 실패했고 새정치연합도 그 지난 그 총선 기억하실 겁니까? 예. 그 당시에 이제 비대위까지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인물을 사실은 기용하려고 굉장히 그 당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애를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최근에 그런 그 혁신 정신이 이미 다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 한나라당으로 되돌아가 버렸다는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는 유권자들로서는 굉장히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사실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지금 다시 이 정치가 되돌아가고 있는 그런 우려할 만한 상황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이번에 이제 두 분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이번 재보선은 참 새누리당한테는 어떻게 보면 좀 불리한 선거였는데 새정치연합에서 이제 뜻하지 않게 공천 그렇습니다. 잡음이 예. 터져 나오면서 참 이 승기를 어디서 잡을까 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결과적으로 예. 반분하는 식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그 수도권과 충청권, 그러니까 각자의 그 텃밭을 제외하고 예. 이렇게 보면 역시 그 새누리당이 많지 않았습니까? 의석수가. 예. 9자리 중에서 6자리 정도 새누리당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다 이번에 다시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전반적인 선거 환경 내지는 이제 탄세를 볼 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정치연합이 이거를 그러면 다 가져갈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예. 결과적으로 보면 지난 그 지방선거의 그 연장선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거의 반분하는 정도 형태. 이렇게 예. 되면 새누리당은 이제 과반을 조금 넘기는 선을 지킬 수 있을 것 같고요. 새정치연합은 이제 이렇게 되면 그 아마 당 지도부는 이렇게 해석할 겁니다. 예. 그래도 이 정도면 많이 찾아온 거 아니냐. 뭐 그런 정도가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조금 야권에 더 그 우세를 점치는데 예. 새누리당은 지금 절박합니다. 왜냐하면 과반이 무너지면요. 이 정부를 박근혜 정부를 서포트할 그 동력이 상실되는 거고 예. 야당 쪽이 새정치연합 쪽에서는 과반을 무너뜨리면 그동안에 계속 끌려다니던 이런 상황에서 드디어 예.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그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과반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이 박사께서는 매우 뭐 반반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시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동작을의 잡음이 있지만 그래도 야권이 유리하다. 우선 호남이 그 내석으로 지금 굉장히 우선 예. 점할 수 있는 그게 있고 서울도 동작을도 박원순 시장이 표가 많이 나왔고요. 예. 수원 을, 병, 정 모두 그 야권이 유리하고 충청에서만 조금 뭐 저는 뭐 반반 정도 보는데 예. 예를 들어 부산 같은 경우도 오거돈 후보 나오면요. 이거 새누리 또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새누리당 굉장히 절박하거든요. 예. 절박해서 나경원 의원 카드까지 내세는 것 같은데 예. 과연 나경원 의원을 또 데리고 와서 성공할 수 있을지 이거 참 절박한 상황에서 여러 카드를 뭐 모색하는 것 같은데 예. 처음부터 이게 잘못됐어요. 지역 일꾼이냐 아니면 큰 인물들 내세워가지고 전력 투구하느냐 이게 왔다 갔다 했거든요. 예. 처음부터 전략에 좀 이상이 있었다. 그렇죠. 예. 네. 이거 빨리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만약에 새정치연합 쪽에서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러니까 뭐 지방선거 연장선으로 간다는 게 새정치연합에서도 그렇게 좋은 성적표는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의 그 리더십에도 좀 치명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당연히 그렇게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친노계들이 그 복권을 노리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기회만 보고 있는 그런 그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 지방선거 때 만약에 광주시장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가 됐더라면 예. 뭐 당장 그 당 지도부 교체론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비대위 만들자는 얘기도 나왔을 테고. 그런데 그 위기를 어떻게 보면 광주 시민들이 넘겨준 거죠. 예. 안철수 공동대표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준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안철수 공동대표가 다시금 사실은 이번에는 관악을 지역 주민들에게 예. 저 좀 살려달 주세요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만약에 그 관악을에서 진다 이랬을 경우에는 뭐 아주 결정적으로 치명타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동작? 동작을요. 예.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상황 자체가 전반적으로 지금식으로 공천을 계속 끌고 간다면 예. 지금부터라도 개혁 공천을 하지 않는다면 불리하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당연히 그 당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이 일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새정치연합 쪽에 아이디어를 좀 준다면 예. 지금 뭐 굉장히 파란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뭐 당협위원장은 지금 농성을 하고 있고 또 그 공천 내정자는 모습도 안 보이고 있고 결정도 네. 못 하고 있고 30여 명의 국회의원은 새로 논의해가지고 공천해라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서 지금 오도 가도 못 하고 이런 상황인데 네. 저는 김한길, 안철수 두 대표가 일부 양보를 해가지고요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우리가 그럼 판단이 좀 일렀는데 그렇다면은 전 의원 30여 명의 의원들이 반대도 하고 하니까 예. 다시 경선으로 가는 문제도 고려할 수 있다 해가지고 경선해가지고요 뭐 기동민, 뭐 뽑는 것도 어떨까 싶은데요. 뭐 금태섭 예. 대변인까지 불러다가 다음 더 좋고요. 예. 뭐 그런 것도 하나 아이디어로 제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번 재보선 뭐 15곳에서 치러지는데 재보선 규모로는 가장 큰 규모 아니겠습니까? 단적으로 몇 군데에서 좀 승리를 예상하시는지. 예, 저는 새누리가 아까 절박하다는 말씀드렸는데 예. 새누리가 이거 제대로 이거 정리 못하면 저는 한 3, 4석에 그칠 수도 있다. 새누리가 3, 예. 4석에 그칠 수 있다. 그래서 예. 과반이 무너져서 박근혜 정부의 치명타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그 예상을 좀 해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서울이 일단은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제 동작을 지역에서 과연 누구를 이제 새누리당이 공천하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예.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서는 높아 보이죠. 예. 그 다음에는 역시 이제 수도권을 이제 어떻게 나눠 갔느냐 하는 부분일 텐데 새누리당은 지금 부산 경남 지역에서 오거돈 후보만 안 나오면 두 자리 예. 일단 확보한다고 보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한 두 자리 정도만 더 받으면 이제 관악구 동작을을 포함해서 받게 되면 과반을 이제 이상 안정적으로 확보를 하는 거죠. 예. 그런 쪽으로 일단은 그 공천을 집중을 할 것 같고 지금 현재 새정치연합의 그 공천 기류로 보건데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개혁 공천으로 확 그 변모를 하지 않으면 유권자들 특히 그 진보 진영 유권자들도 투표장에 안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결과적으로는 불리해지는 거죠. 네. 국민이 이번 선거에서 좀 외면을 할 수가 있다. 네, 또 이렇게 전망해 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내일부터 열리는 청문회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관건일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이제 뭐 의혹들이 참 많이 드러났는데 이런 의혹들로 볼 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동안의 여론으로 봐서는 벌써 자진 사퇴를 하거나 지명 철회를 했었어야 되는데 예. 요즘 하도 이슈가 많아가지고요. 이 청문회 후보자들 이슈가 묻혀버렸습니다. 예. 김영식 시의원 건이 나오는 바람에 이 청문회 그 후보자들의 그 신상 털기, 여론조사, 여론 검증이 있었죠. 언론을 예. 중심으로 해서. 이게 묻혀져가지고요. 지금 그 청문회까지 가게 되는 상황인데 저는 뭐 8개 장관에 대한 이 청문회 과정이 이번 다음 주부터 계속 되는데 김명수 부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굉장한 여야의 공방전이 있을 것 같아서 쉽지는 않을 걸 보이는데 문제는 총리와는 달리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문회 끝난 다음에 말이죠. 보고서 채택 안 하고 그냥 대통령이 시간 기다렸다 임명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저는 그런 과정이 계속 또 재발될까 봐 걱정이 되는데 예.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제대로 따져가지고 정말 하자가 크다 그러면은
정부 대통령이 판단해가지고 내리든가 이런 과정이 정확하게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보기에는 김명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새누리당 쪽에서 적극적인 방어를 안 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권에서도 좀 부담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뭐 보호를 해서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730 재보선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그렇게 예. 하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요. 오히려 대통령이 임명 강행으로까지 간다. 내지는 새누리당이 적극 방어를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예. 유권자들 그 인식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나머지 이제 후보자들과 관련해서는 어떻게든 지키려 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여권에서는 김명수 후보자를 지렛대로 해서 나머지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좀 신속하게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해주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여당이 어떤 전략을 펼 거라고 좀 예상을 하시나요? 여당의 전략도 전략이지만 사실은 이제 새정치연합으로서도 고민이 되는 대목이 많이 있죠. 예. 그러니까 계속 여러 후보들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자꾸 낙마시키려고 들 경우에는 계속 발목만 잡는다라는 이제 부정적인 인식이 형성될 수 있는 예.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총리 후보자 두 사람이나 이제 낙마가 된 상황인데, 그래서 김명수 후보자 정도만 정리가 된다 그러면 아마 야당에서도 나머지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는 쪽으로는 안 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사실은 낙마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또 여론의 그 흐름 그냥 통과시켜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제 이런 가운데 세월호 국정조사 기관 보고도 한창 진행 중인데요. 마지막으로 짧게 이번 세월호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예. 예. 그 세월호 국정조사가 또 우리 정치권의 그 한심함을 보여주는 또 대표적인 또 이 케이스가 되고 있는데. 예. 김광진 의원은 그 빨리 그 사퇴를 하든지 말이죠. 아니면 다시 한번 고개 숙이고 반성을 해가지고 내가 없는 말을 해서 이 파란을 입혀서 미안하다. 이렇게 해결될 문제인데. 예. 이걸 가지고 지금 본인은 또 버티고 있고 야당은 또 입 닫고 있고 새누리당 쪽에서는 왜 사퇴 안 하냐 우리 다음 주부터 저 기관 보고 못 받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광진 의원의 그 젊은 정치인의 잘못된 이런 그 발언 때문에 유가족들 실종자 가족들이 지금 제대로 지금 이런 상처를 받는 거 치유를 해야 되는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참 정말 저는 이번 국조 사태 보고요 김광진 의원의 그 잘못된 발언 하나가 얼마나 이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걸 참 예. 알았는데 빨리 좀 본인이 의견 좀 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새정치연합이 김광진 의원 문제는 빨리 정리하는 것이 사실은 좋죠. 새누리당이 그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일반 유권자들도 일반 국민들도 이제는 대강 다 압니다. 예. 새누리당이 국정조사 특위를 좀 기피하려고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고 그것 때문에 좀 부정적인 인식도 상당히 좀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예. 상황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명분을 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새누리당도 사실은 이 세월호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야당 의원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지적할 점은 지적을 하고 예. 그러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향후 국정 운영에도 도움이 되고 또 그 7월 재보선에서도 오히려 플러스가 될 거다. 그런 점도 함께 지적을 해둡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100% 동감입니다. 예. 예,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군기 홍익대 교수, 정치평론가 이종훈 박사셨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